나는 그 집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부르는 말들 사이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 속에서 자랐다. 어릴 적 기억은 소리보다 공기의 무게로 남아있다. 웃음이 지나가면 침묵이 남았고 질문이 떠오르면 어른들은 창밖을 봤다. 나는 이름을 불릴 때마다 누군가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는 걸 보았다.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늘 같은 방향이었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 손을 잡고 잠들었다. 할머니의 손은 늘 따뜻했고 잠들기 전에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에게인지 아니면 스스로에게인지 나는 알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숨소리를 세었다. 숨소리를 세면 생각이 멈췄다. 생각이 멈추면 불안도 잠시 멀어졌다. 아버지는 늘 늦게 들어왔다. 문이 열리는 소리, 신발을 벗는 소리, 불을 켜지 않고 지나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은 늘 조심스러웠다. 어릴 때는 그게 나를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깨지 않게 하려는 마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알게 됐다. 그 조심스러움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경계였다는 걸. 어머니는 웃었다. 많이 웃었다. 웃음소리가 크고 밝아서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가 웃을 때 안심했다. 어머니가 웃고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나중에 학교에서 배웠다. 웃음이 많다는 건 슬픔을 숨기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걸. 그걸 배운 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웃음을 다시 떠올렸다. 유치원에서 가족을 그리라는 숙제가 나왔을 때 나는 종이 가운데를 비워두었다. 왜 가운데가 비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질문이 싫었다. 대신 해를 크게 그렸다. 해는 모든 걸 비춘다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종이에 해를 그리면서도 알았다. 해가 있어도 그늘은 생긴다는 걸. 그늘은 해를 지운다고 없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늘 부엌에 있었다. 냄비가 끓는 소리,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국자를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은 규칙적이었다. 규칙은 나를 안심시켰다. 규칙은 비밀을 가려주는 커튼 같았다. 할머니는 내가 질문을 하면 대답 대신 이야기를 해주었다. 옛날 이야기, 지나간 사람 이야기, 이미 끝난 일들. 이야기는 답을 주지 않았지만 시간을 주었다. 나는 그 시간을 좋아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내 이름을 더 자주 들었다. 출석부에서, 운동장에서, 병원에서. 이름이 불릴 때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게 나름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나에게 오래된 상자를 보여주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젊은 얼굴들, 내가 모르는 얼굴들. 어떤 얼굴은 지워진 것처럼 흐렸다. 나는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할머니는 잠시 사진을 보다가 말했다. 지나간 사람. 그때는 몰랐다. 지나간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운 말인 줄은. 중학교에 올라가자 소문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다. 소문은 사실보다 빨랐고 사실보다 오래 남았다. 누군가는 내 성을 부르며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 있을 때가 더 무서웠다. 그때 나는 배웠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종종 내 방 문을 두드렸다. 공부는 괜찮니? 그 질문에는 늘 같은 대답이 있었다.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대화를 끝내는 말이었다. 문을 닫는 말이었다. 어머니도 그걸 알고 있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어느 순간부터 나를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가끔씩 아주 오래 바라봤다. 그 오래가 지나면 시선을 돌렸다. 나는 그 시선을 따라가 보았다. 벽에 걸린 액자. 액자 속에는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서로를 보지 않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 유전 단원을 배웠다. 형질, 닮음, 확률. 교과서의 문장은 정확했고 교실은 시끄러웠다. 나는 손을 들지 않았다. 확률은 사람을 안심시키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숫자가 무서웠다. 숫자는 감정을 배제한 채 진실을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병원에 자주 갔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나는 냄새를 기억했다. 소독약 냄새, 오래된 침대 냄새, 말하지 말라는 냄새.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내가 되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학에 가기 전날 어머니는 잠을 자지 못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숨소리는 또렷했다. 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법을 오래 연습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짐을 들어주며 말했다. 건강 챙겨. 그 말에는 많은 것이 빠져 있었다. 사랑도 미안함도 설명도. 기숙사에서 처음 혼자 밤을 맞았을 때 나는 집의 소리를 떠올렸다. 냄비 소리, 발걸음 소리, 문 닫히는 소리. 소리가 없으니 생각이 커졌다. 생각은 질문을 만들었고 질문은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 어머니의 이름, 할머니의 이름, 그리고 한 번도 입 밖에 나오지 않은 이름. 방학에 집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많이 작아져 있었다.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힘이 없었다. 할머니는 말했다. 때가 되면 말이 스스로 나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가 그때인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무언가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낯선 이름이 전화기 화면에 떴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는 몇 번 울리고 멈췄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기억은 씨앗처럼 남았다. 씨앗은 언젠가 자란다. 졸업을 앞두고 나는 혈액형 검사를 다시 했다. 결과는 숫자와 글자였다. 의미는 그 뒤에 따라왔다. 나는 웃었다. 웃음은 시간을 벌어준다. 시간을 벌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다. 할머니의 마지막 날 병실은 이상하게 밝았다. 햇빛이 들어왔고 창문은 열려 있었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내가 원하면 말할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은 선택이었고 나는 아직 선택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열었다. 사진들 사이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글씨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너에게. 나는 봉투를 닫았다. 읽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다. 용기는 시간이 필요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밝았고 사람들은 바빴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말들은 길었고 변명은 없었다. 사실은 조용했다. 조용한 사실은 가장 큰 소리를 냈다. 나는 이해하려 애쓰지 않았다. 이해는 종종 또 다른 침묵을 만든다. 대신 나는 나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침묵을 이어갈 것인가? 말을 꺼낼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길을 갈 것인가? 다음날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야기해줘.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준비된 사람처럼 차분하게 말했다. 말은 오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흘러나왔다. 말이 끝났을 때 방 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없었다. 부재는 또 다른 대답이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들어왔다. 숨을 쉬었다. 숨을 쉰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나의 이름을 천천히 불렀다. 이름은 여전히 나의 것이었다. 누군가의 비밀도 누군가의 침묵도 내 이름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나는 걸어 나갔다. 길은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아이였고 이제 어른이 된다. 비밀은 나를 만들지 못한다. 나는 내가 선택한 말들로 살아갈 것이다. 그 선택이 나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침묵 속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국 봉투를 다 읽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종이는 얇아졌고 숨은 무거워졌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사과도 미화도 없었다. 다만 사실만 있었다. 그 사실은 내가 평생 느껴왔던 공기의 무게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말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집의 구조가 떠올랐다. 부엌, 거실, 안방, 그리고 항상 닫혀있던 문 하나. 그 문은 실제로 잠겨있지 않았지만 아무도 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길지 않았다. 질문도 아니었다. 확인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한 문장이었다. 나는 알고 있다. 메시지는 읽혔다. 아버지는 바로 나갔고 어머니는 한참 뒤에 나갔으며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밤늦게 들어와 아무 말 없이 물을 마셨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 자세는 사과도 부정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 유지해온 태도였다. 며칠 뒤에 어머니는 돌아왔다. 눈은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다.
말을 시작했지만 중간에서 멈췄다. 이미 말해도 늦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짐은 많지 않았다.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며칠 후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고 결국 회사와 학교까지.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잔인했다.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건강이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동네를 떠났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도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말하기 시작했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만. 사람들은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도 하지 않았다. 선택한 말만 남겼다. 시간이 지나도 집은 다시 모이지 않았다. 명절도 생일도 기념일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 집은 해체되었고 각자는 각자의 파멸 속으로 흩어졌다. 나는 가끔 할머니를 떠올린다. 괜찮다, 괜찮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안다. 하지만 그 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도 안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의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그 집도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남은 건 기억과 선택뿐이다. 나는 선택했다. 침묵으로 유지되는 삶을 끝내기로. 이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잔인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파멸은 언제나 숨긴 쪽에서 시작된다. 말한 쪽이 아니라.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구원은 없다. 화해도 없다. 다만 드러난 뒤에 세계만 남았다.